네, 저번 시간을 계속해서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사입니다. 지난 시간은 동료지원과 양성교육에 대한 저의 글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공통점이 있는 김대환 센터장이 청주정신화센터, 제가 과거에 5년 전에 거기에 직무지도원으로 일해서 정신장애인들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일을 했었고, 김대환 센터장님 그때 만났었던 기억이 있고, 자기 센터장실을 잠깐 비워주시면서 저희 그곳에 앉아있게끔 해주셨던 정말 배려와 감동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참 감사하고 어저께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거기서 깨달은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한청망상에 대한 이해, 또 다른 내면의 소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청망상이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해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공감을 하고, 저도 글을 썼던 것과 일치되게 내용들을 어저께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의 베델의 집에서 연구를 하셨던 것과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당사자들은 필요한 두 가지, 옆에 있어주기 50%, 손잡아주기 50%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일할 때 격리 강박을 하는 것보다 당사자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는 것이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됐고, 강박하지 않고 묶지 않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주사를 놓기보다는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이야기 들어줬을 때 그 효과를 저도 치료진으로 일하면서 경험을 했었고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이 들통나서 병원에 가면 약이 올려지거나, 또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킬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속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동료 상담가나 상담사들의 역할이, 동료 지원가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말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말을 하고 싶고, 자기 존재 표현이고 말은 자기의 실존이다. 말을 통해서 치유된다. 예, 저도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말을 통해서 감정과 생각을 나누고 자신의 속 얘기를 할 때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타인과 연결되고 소통돼서 언어화로 표현할 때 회복이 되거든요. 그것을 정말 어저께 김대환 센터장님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문제, 증상, 병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행성수설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곧 황천망상에 관련된 이것도 자기 삶의 이야기이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한천망상을 겪었던 20대 때 저도 정말 황당무계한 우주의 신적 존재, 미카엘 대천사, 아마게돈 전투,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 그런 저만의 어떤 우주관이나 세계관이나 종말론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무 황당하지만 의미가 있었고, 제가 이제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다가 좌절해서 경험해서 이제 그 꿈의 좌절로 인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대한 그 환타지를 망상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나갔던 과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나누어 보니까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다. 저도 집을 망치로 다 부셨는데 어떤 것은 부시고 어떤 것은 안 부셨거든요. 안 부신 거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안 부셨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거라는 의미 때문에 컴퓨터를 안 부셨고, TV나 다른 물건, 거울 같은 건 다 부셨거든요. 그거의 필요 여하도 사실은 내 머릿속으로 생각이 있었던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은 표현이나 행동들에도 의미가 됐고, 표현은 서툴지만 삶의 연결성을 찾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 우주에 관심이 많은 당사자들도 자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주에 대한 지식들을 나누고 자기의 취미 이상으로 되는 거고, 쓸데없는 소리는 없다. 관심 분야와 취미의 연장이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1980년대, 이야기 치료도 1980년대, 당사자 연구는 2002년도 베델의 집 일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모두 다 정신건강 전문 현장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 청주병원 정신화센터 갔는데 정말 회복자들이 많았습니다. 10명, 15명이 자주 모임을 하고 있고,
농협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서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인상적으로 그 단체들을 봤었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나 선생님들의 열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사 연구를 하셨던 김대한 센터장님께서 회원들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환청화상이 온다라는 것을 연구하시면서 아시게 되셨고, 그 외로움이 바로 고립과 단절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환청과 망상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도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의 어두운 기가 열려야 되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오해 착각했던 부분들을 나누고 고생의 전문가, 고통의 전문가, 당사자의 회복자들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모든 이야기는 의미가 있다. 배회 배, 배, 고피한 외돈, 네, 고민되거나 피곤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 다음에 외롭거나 돈이 없거나 어, 이럴 때 이제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때 일반인들도 이제 고민되고 피곤하고 화가 나고 외롭고 돈이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더 예민하고 감성이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때 환청화상이 유발되고 더 소리가 더 많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 배고프면 짜증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 증상은 외로움 때문에 나온다. 그 고립이 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남들을 더 의식하게 되고 남들의 말에 쫑긋 세우게 되면서 오해 착각이 오면서 정신적인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환청은 자기가 자기랑 대화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외로워서 그렇다. 환청의 의미에 대해서 저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로 내가 아는 소리로 들린다. 주변의 소리. 제가 병원에 일할 때 우리 환자 중에 초발자 조현병 환자였는데 계속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로 환청이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 뭔가를 얘기하는 환청이 내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확인해보고 아 그거 제가 한 말은 아닌데 혼자 듣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니까 아 뭐 나한테 와서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인지 그 소리가 그건지를 좀 구분을 하는 것들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이제 착각해서 들리기도 하고 이 주변에 대해서 외롭고 힘들 때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도엽이 증폭되면서 자아 암시가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게 환청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기 마음의 보호장치, 심리적으로 마음을 쪼개서 쓴다.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쪼개서 쓰면서 여러 소리가 또 나눠지고 환청으로 되고 또 마음을 나눠서 이야기로 푸는 것이 또 망상이다.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또 스트레스들을 받고 이러면서 되고요. 어떻게 보면 한청망상은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괴로워서 생기는 건데 소통과 단절, 내 소통의 부재와 단절인데 진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내담자 중에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이제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이 발병해서 그런데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하고 저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그 내담자들을 종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종류했냐면 이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소통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스킬을 배우면서 그런 사회성이 길러진 거죠.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는 과정에 친구도 생깁니다. 친구하고 소통하게 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는 상담자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친구 관계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도 한 두세 명 이상 생기게 되면서 상담을 종료했던 내담자들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친구 관계가 또 생긴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래서 또 종료했던 경우도 있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고립 단절의 이유로 인해서 환청망상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청 이야기들 특정이 와서 특정 타임 시간이 때 들리는데 취약할 때 보통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들 때
소리가 더 증폭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괴로울 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저기가 아픈 겁니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또 소화도 안 되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증상, 치통으로도 아프고 병원에 들어올 때 내담자들 또 환자들이 이렇게 아플 때 들어올 때 보면 여러 가지 통증을 호소하면서 몸의 우울과 불안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정과 생각에 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김대한 센터장님 자기 센터에 있는 사례들을 줬는데 아침마다 목이 잘려나가는 환시를 보는 여성 당사자분이 있었는데 그 죽을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죠. 외롭고 또 스키시니까 허깅이 필요한 상태. 뭐 저도 이제 과거에 회복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2년 동안 안아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꼭 안아주시고 너를 사랑한다 믿는다 아들아 너 정말 우린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마음이 계속 눈 녹듯이 녹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허벅지 환촉이 있는 분 뻑뻑 끊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손을 잡아주고 허깅을 하고 치유를 해다 보니까 환촉이 사라졌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 대한 갈급함과 애정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동물, 몸이 아프면 동물은 이제 혼자 가서 이제 외롭게 이제 지내거든요. 저의 회복의 증거 책에도 썼고, 당신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 책에도 이제 2018년도에 썼던 글인데, 동물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 보호 본능으로 찾아가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통해서 낫게 되는 것이 동물의 원리이기 때문에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들은 생존합니다. 우리 은둔형 외톨이로 경험하는 당사자들도 결국은 혼자서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 단절을 하고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김대한 센터장님에서는 그 동료 지원가가 된 당사자는 15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해 주면서 조금씩 신뢰를 가지게 하고 소통을 하고 회복을 가게 했고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노크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료 지원과로 회복돼서 청주 정신환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섬겼던 티쿠 선교에도 10년 동안 은둔형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복이 돼서 모임을 나오고 회복의 과정을 돼서 어머니하고도 화해하고 지금은 이제 카센터 같은 데서 세차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전화를 해서 그 친구가 일을 잘하면서 잘 지내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모임에 나온 지 한 1년 만에 회복이 돼서 지금은 너무나 건강하게 그때는 위생관리도 안 되게 오고 너무나 힘든 와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주 정신환센터의 그런 사례도 있지만 저희 티콘 선교회에서도 그런 형제들 몇 명 있습니다. 10년씩 은둔형 했던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둘 다 일을 하고 너무나 놀랍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우리 삶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김대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작은 것부터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무기력한 생각을 벗어나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마마보이, 파파와 같이 살아가서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걸 하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설수설하고 말폭탄을 날릴까봐 완급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말을 심하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말을 안 한다든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그거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경험 부족이고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말문을 닫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 그냥 확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깨지고 유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상담사를 통해서 그 중간자 역할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갈등이 있을 때를 저하고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갖다 보면 나중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거나 동료 관계를 가질 때도 완급 조절이 돼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절하게 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법을 찾게 됩니다. 거절하는 법, 부탁하는 법,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잘 이제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됐고요. 해소하는 길을 찾고 소통의 길을 찾아야 된다. 관계는 쌍방으로 오는 거고
공감, 배려, 칭찬하기. 돈을 벌면 또 돈을 쓸 수 있는 것도 또 훈련해야 하고 나누는 삶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다. give and take. 예, 인간관계 항상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아파서 당사자들이 혼자 생활을 많이 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저도 이제 책에도 썼지만 약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누르다 보니까 감정 표현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저도 약을 30년째 먹고 있는데 참 20대 때 정말 공감 능력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정도 약을 한 20알씩 가까이 먹다 보니까 이게 공감 표현이, 원래 감정이 아주 큰 사람인데 그걸 많이 누르다 보니까 표현력이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상담 치료나 이제 소통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기성을 버리고 개인주의에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을 키우면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밥을 빨리 먹는다. 이거 이제 당사자들이 병원을 입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식사도 빨리 해야 되고, 또 약을 먹다 보면 이 식욕 중추가 땡겨가지고 밥을 엄청 빨리 먹습니다. 그래서 밥 빨리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약으로 인해서도 식욕이 땡기는 것도 있고, 병원에서 급박해가지고 습관이 들어서 밥을 빨리 먹고 급하게 먹고. 그래서 그 김대한 센터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증상 불안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저도 경험자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병원의 경험들, 그리고 약으로 인해서 식욕 중추가 땡기는 거,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갈증 같은 것도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마시고 빨리 먹고 그런 게 이제 습관화돼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식사를 천천히 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절, 예의. 아까 어제 사례를 들었을 때는 기차 안에서 또 이렇게 전화를 크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는데, 본질은 바람이라는 거죠. 파도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 일어나는 환청망상으로 인한 마음속의 바람, 외로움과 괴로움, 그런 것들을 살펴봐줘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 무엇인가를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삶의 몸부림이 있다는 거죠. 삶에 대한 인정과 자기 표현, 타인과 연결하고 싶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환청망상으로 인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자기 위안이 있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욕구가 있다. 나이값 하고 싶은 당사자들, 생애주기별을 살지 못해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나이에 맞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속마음을 이해해주고 계속 어른스럽게 살아가도록, 나중에 도닥도닥거려주면 이제 내면이 살아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때때로 친구, 한청 씨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청이 계속 잔존주사 남아있는 3분의 1 정도의 부류가 있는데, 외로울 땐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를 도와주는 한청들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랑과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 자기 객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망상에 대한 객관화 자세로 3자 입장에 두고 저 앞에 두고 망상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이제 많은 당사자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했던 게 보편성과 반영하기와 피드백. 내 이야기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환청망상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고 나누다 보니까 한창이 곧 나고 망상이 곧 나라고 하는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야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주고, 이제 부모님한테 종속되지 않고 홀로서기 해나갈 수 있고, 홀로서기라는 게 완전 혼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계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는 것,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한 센터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 당사자 연구와 오픈 다이얼로그 공통점의 그 창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60%에서 80%가 동일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사자에 대한 자기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도와 자세의 변화가 있을 때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성찰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면 당사자 연구는 당사자끼리,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주변인 친구, 지인, 전문가, 부모 등을 끌어모아서 다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용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에서도 오픈 다이얼로그와 이제 이렇게 당사자 연구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는데 당사자 연구가 접근성과 용이성이 좀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 김대한 센터장님의 꿈은 한국의 당사자 연구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응원하고 정말 저도 그 기관에서 잠깐 일해본 사람으로서 항상 저도 존경하고 있고 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센터장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또 저는 당사자, 가족, 치료진의 입장이 되어본 장우석 작가 심리상담소의 경험과 김대한 센터장님이 어제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소감을 함께 나눠봤고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대한 센터장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 기쁨의 날,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기를 늘 응원하고 정신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가족들을 늘 응원하고 회복과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